안녕하세요. 오늘은 알고 있는 아두이노 키트 중에서 IoT 편을 실습해 볼 거예요. 직사각형의 플라스틱 박스에 이렇게 구성품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키트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는 교재까지 같이 드린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두이노 설치부터 클라우드 연동까지 함께 영상을 따라하시면 키트를 더욱 쉽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실습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두이노를 실행하고 LED가 1초마다 켜지고 꺼지는 실습을 진행할 거예요. 챕터 5에 디지털 핀 제어하기 LED를 첨부합니다. 메뉴에 대한 설명과 기초 예제 실습은 교재 챕터 4 프로그램 작성 및 컴파일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이 예제에 필요한 물품은 우노보드, 브레드보드, 220 저항, LED예요. 결선은 회로 구성을 참고하여 진행합니다. 이제 저항을 꼽고 LED는 플러스 쪽으로 구부려줬어요. 이걸 꼽고 아두이노 7번 핀에 연결해 줄게요. 지금 사용하는 케이블은 MM 케이블로 양끝이 뾰족한 케이블입니다. 아두이노의 그라운드를 LED 마이너스 쪽에 꼽고 아두이노 7번에다가 LED 플러스를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선을 모두 완료하였다면 케이블을 꼽고 소스 코드를 작성합니다. 기존에 작성하던 파일이 있다면 업로드 옆에 버튼을 눌러 새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넣을 새 폴더를 만들고 폴더 이름을 아두이노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파일에 소스 코드 작성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다 작성하고 나서는 보드와 포트를 확인해 주시고 업로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스케치 파일은 아까 만들어 놓은 아두이노 폴더에 이름을 지정해 넣어줍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1초마다 LED가 꺼지고 켜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음에는 LED가 점점 밝아지는 실습을 진행할 거예요. 교재 챕터 6, 아날로그 핀 제어하기, 아날로그 출력, PWM을 이용하여 LED 밝기 조절하기를 참고합니다. 예제에서 필요한 물품은 우노보드, 브레드보드, LED, 220 저항입니다. 결선은 회로 구성을 참고하여 진행합니다. 앞에 디지털 핀 제어 결선을 참고하여 연결해 줄게요. 7번 핀을 3번 핀으로 옮겨 꼽습니다. 새 파일을 열어 새 코드를 작성합니다. 코드 작성을 완료하였으면 파일 이름을 지정하고 컴파일 후 아두이노 케이블을 연결하고 업로드를 누르시면 LED가 점점 밝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교재 1페이지로 돌아와서 다음은 시리얼 모니터에 모션이 감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띄우고 감지가 됐으면 LED를 켜는 실습입니다. 교재 챕터 7 센서 제어하기 PIR 모션 센서 신호 입력받기를 참고해 주세요. 예제에서 필요한 물품은 우노보드, 브레드보드, 220 저항, PIR 모션 센서 LED입니다. 결선의 회로 구성을 참고해서 진행해 줄게요. PIR 센서는 MF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한쪽만 뾰족한 케이블입니다. 이 케이블을 사용해 아두이노와 연결합니다. 영상에서는 노랑이 그라운드, 청록색이 아웃, 파랑이 전원입니다. 그라운드, 전원, 7번 핀에 연결합니다. 다음은 LED를 연결합니다. LED를 꼽고 저항을 꼽습니다. LED 플러스의 2번 핀, 마이너스의 그라운드를 연결합니다. 새 파일을 열어 새 코드를 작성합니다. 코드 작성을 완료하였으면 컴파일을 누르고
파일 이름을 지정한 다음 업로드를 합니다. 시리얼 모니터를 띄웁니다. 밑에 통신 속도를 맞춰주고 모니터에 출력되는 메시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모션이 감지되면 시리얼 모니터에 모션 디텍트가 출력되고 LED가 켜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음은 LCD 첫 번째 행에 헬로 월드를 띄우고 두 번째 행에 1초 단위로 증가하는 숫자를 띄우는 실습을 진행합니다. 교재 챕터 8 화면 출력하기 LCD 모듈 제어하기를 참고해주세요. 예제에서 필요한 물품은 우노보드, 브레드보드, 텍스트 LCD, 10K 가변저항입니다. 결선은 회로 구성을 참고해주세요. LCD와 저항을 꼽아주고 VSS부터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가변저항은 5V, 아웃, 그라운드 혹은 그라운드, 아웃, 5V 순서로 연결해주세요. 가변저항의 아웃풋은 LCD의 V5번에 같이 결선해 주시면 돼요. 연결을 모두 완료하였으면 소스 코드를 작성합니다. 라이브러리가 없다면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에서 리퀴드 크리스탈을 검색해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업로드를 누른 다음 LCD에 뜨는 글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부저를 통해 멜로디를 출력하는 실습을 진행합니다. 교재 챕터 9에 기타 모듈 제어하기, 부저 제어하기를 참고해주세요. 예제에서 필요한 물품은 우노보드, 브레드보드, 피에조 부저입니다. 결선은 회로 구성을 참고하여 진행합니다. 피에조 부저의 짧은 단자는 그라운드, 긴 단자는 3번 핀에 연결해 줄게요. 결선을 모두 완료하였으면 소스 코드를 작성합니다. 컴파일 후 업로드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블루투스 실습을 진행할 거예요. 교재 챕터 9에 기타 모듈 제어하기, HC06 블루투스 모듈 제어하기를 참고해주세요. 예제에서 필요한 물품은 HC06 블루투스 모듈과 아두이노 우노 보드입니다. 영상에서는 브레드보드에 꽂아서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블루투스를 꼽아주고 TX는 RX, RX는 TX에 연결해줍니다. 결선을 모두 완료하였다면 소스 코드를 작성합니다. 컴파일 후 업로드를 누르시고 시리얼 모니터를 띄웁니다. 아랫줄의 설정은 다음과 같이 맞춰주시고 통신 속도는 9600으로 맞춥니다. 모니터 입력 폼에 AT라고 입력 후 모니터에 OK라고 메시지가 뜬다면 잘 연결된 것입니다. 연결이 확인되었다면 스마트폰에 블루투스 통신 테스트를 위한 앱을 설치합니다. 영상에서는 시리얼 블루투스 터미널 앱을 설치하였습니다. 설치하시고 블루투스 설정에 들어가서 HC06을 페어링 해줄 거예요. 페어링까지 모두 완료하였다면 아까 깔아둔 앱에 들어가서 HC06을 연결해 줍니다. 연결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받아봅니다.
오늘은 앱 인벤터 설명을 진행해 볼 거예요. 교재 챕터 10 앱 인벤터란을 참고해 주세요. 크롬 브라우저를 열고 다음 링크로 접속합니다. 페이지 상단에 크리에이트 앱 버튼을 클릭하면 구글 로그인 계정 페이지가 나오는데 계정이 없다면 계정을 생성한 후에 로그인 해줍니다. 약관을 동의하면 앱 인벤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페이지 윗 상단에 스타트, 뉴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을 입력하고 OK를 누르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성되며 UI 설계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왼쪽 팔레트 영역에서 필요한 블록들을 꺼내 뷰어의 스마트폰 화면 영역에 끌어놓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측 컴포넌트 영역에서는 뷰어 영역에 생성된 UI에 대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프로퍼티스 영역에는 선택한 각 UI의 사이즈, 컬러 등과 같은 세부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퍼티스 영역 위를 보시면 블록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여기로 이동하면 각 UI에 대한 기능을 블록 코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디자인 구역입니다. 상단의 프로젝트 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앱 인벤터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고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작성한 프로그램은 세이브 프로젝트를 통해 저장할 수 있어요. 제작된 앱 인벤터 프로그램은 상단의 빌드 탭을 통해 빌드가 가능한데 QR코드를 통해 APK 파일을 다운받는 방법과 PC 내에 APK 파일을 저장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 완료하였다면 앱 인벤터를 통한 LED 제어를 진행하겠습니다. 블루투스 모듈을 사용합니다. 교재 10.3 앱 인벤터를 통한 LED 제어를 참고합니다. 예제에서 필요한 물품은 우노보드, 브레드보드, LED, 블루투스 모듈입니다. 결선은 회로 구성을 참고하여 진행합니다. 완료하였으면 소스 코드를 작성합니다. 작성을 완료하였다면 앱을 만들어 설치를 진행합니다. 우선 팔레트에서 블록을 끌어옵니다. 블록들을 눌러 속성을 변경합니다. 블록을 선택한 뒤에 리네임을 누르고 New Name의 새 이름을 등록한 다음 OK를 클릭하면 블록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모두 변경하였다면 레이아웃에서 호라이즌 어레이지먼트 블록 2개와 버티칼 어레이지먼트 블록 1개를 끌어옵니다. 완성된 UI와 같이 레이아웃을 구성할 것입니다. 블록을 옆으로 끼워 넣으면 됩니다.
블록으로 이동해 블록 코드를 작성합니다. 앱을 완성하고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상단의 빌드를 눌러 QR코드를 띄웁니다. 앱을 받기 위해 휴대폰 보안에 들어가 알 수 없는 출처에 앱 설치를 허용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MIT를 입력해 다음 앱을 다운받습니다. 다운을 받았다면 앱을 열고 스캔 QR코드를 누릅니다. QR코드가 스캔되면 앱을 다운받고 엽니다.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코딩이 완료된 아두이노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스마트폰에 블루투스를 켜서 페어링을 진행합니다. 블루투스 연결을 눌러 연결을 하고 실습을 진행합니다. 페어링이 완료된 모듈만 리스트에 표시됩니다. LED ON 버튼 혹은 전송 데이터에 A를 전송하면 LED가 켜지고 LED 오프 버튼 혹은 전송 데이터에 B를 전송하면 LED가 꺼지게 됩니다. 다음은 ThingSpeak 클라우드 연동을 진행합니다. 교재 챕터 11에 ThingSpeak 클라우드를 참고해주세요. 인터넷 창에서 다음 링크로 접속합니다. 계정 생성을 위해 우측 상단에 사인업을 클릭합니다. 계정 생성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사용할 메일 주소와 국가, 한글 이름, 영어 이름을 입력합니다. 체크박스에 체크한 후 Continue를 누릅니다.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나오면 앞에 작성하였던 계정에 메일함이 들어가 인증 메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버튼을 누르고 Continue를 누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체크박스를 클릭한 후에 Continue를 누릅니다. OK를 누릅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면 스튜던트 유저를 체크하고 OK를 클릭합니다. 계정 생성이 완료되었다면 여기서 사용할 채널의 네임을 기입하고 이어질 내용에서 3개의 필드를 사용하게 될 것이므로 3개의 필드를 생성하고 맨 밑에 세이브 채널 버튼을 눌러 생성합니다. 정상적으로 채널이 생성되었다면 그림과 같이 나타날 것입니다. 상단 채널을 눌러 My 채널에 들어갑니다. 채널 이름을 누르면 채널에 여러 가지 정보가 출력되는 페이지로 이동되는데 여기서 API 키라는 탭으로 이동하면 키 값과 API 리퀘스트 값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값들은 아두이노 코드와 앱 인벤터 코드 작성 시 ThingSpeak 서버로 접속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계정을 생성하고 채널과 필드를 설정하고 키 값을 확인하는 작업까지 되었다면 다음에 이어질 실습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사용 방법을 참고하여 커맨드라는 한 개의 필드를 가진 채널을 하나 더 생성해 줍니다. 생성을 완료하였다면 다음 과정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ThingSpeak를 통한 IoT 제어 및 센싱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더넷 쉴드를 사용합니다. 교재 11.3의 ThingSpeak를 통한 IoT 제어 및 센싱을 참고합니다. 예제에서 필요한 물품은 우노 보드, 이더넷 쉴드, 랜 케이블, 브레드보드, 온습도 센서, CDS 조도 센서, LED, 10K와 220 저항입니다. 결선은 회로 구성을 참고하여 진행합니다. 영상에서는 LED에 220 저항을 달아주었습니다. 결선을 모두 완료하였다면 소스 코드를 작성합니다. ThingSpeak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라이브러리 다운로드가 필요합니다.
아두이노 상단 탭에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 메뉴로 진입하여 띵스피크 검색 후 띵스피크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합니다. 코드 작성에 필요한 채널 아이디 번호는 다음 위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성을 완료하였다면 앱을 불러옵니다. 앱 실습은 직접 작성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불러와 진행합니다. 압축 파일에 AIA 파일을 불러옵니다. Import Project from Y 컴퓨터를 클릭합니다. 파일 선택을 클릭합니다. 저장한 경로에 있는 아두이노 IoT 클라우드 파일을 불러옵니다. OK를 누릅니다.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뜨면 정상적으로 파일을 불러온 것입니다. 앱에서 각 채널의 아이디와 API 키값을 기입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앱을 실행하여 각 센서의 센싱 값을 클라우드로부터 수신하고 버튼을 통해 LED를 제어하여 제어 상태를 텍스트로 출력하며 제어 성공의 성공 메시지 및 센싱되는 데이터 상태와 알람을 통해 온도값과 조도값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여 경고 텍스트가 출력되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 캡스톤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